만약 당신의 몸과 기억, 심지어 영혼마저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늙어가는 육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업로드하실 건가요? 혹시 그 데이터로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AI가 눈앞에 나타난다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디스토피아,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한 이 게임을 우리는 화려한 액션과 기계 몸을 가진 자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신성한 가마, 미코시, 녹아내리는 밀랍날개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내 존재를 증명하던 기억조차 기업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는 디스토피아의 비극까지.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의 화려하고도 끔찍한 세계에 숨겨진 자아와 연속성의 철학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엔딩의 상징성. 게임 후반부, 우리가 그토록 침투하고자 애쓰는 아라사카의 메인 서버, 미코시. 단순히 최첨단 인격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면 될 것을 왜 하필 일본어로 신성한 가마를 뜻하는 미코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원래 일본의 전통 종교에서 미코시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신의 가마죠. 이 신들은 평소에는 신사에 머무르지만 1년에 한 번 축제가 열릴 때 마을 전체를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때 신이 타고 이동하는 작고 화려한 신사 모양의 이동수단이 바로 미코시입니다. 즉, 미코시는 신성한 영혼이나 정신을 잠시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송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라사카 그룹의 수장, 아라사카 사부로는 왜 최첨단 영혼 추출 서버에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선 사부로라는 자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사부로는 무려 158세를 산 괴물 같은 인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수적이며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국가신도적 사상에 깊게 중독되어 있는 인물이죠. 국가신도란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천황은 신의 후손이며 우월하다는 건데요.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랄까요? 일본 천황을 지상에 내려온 신으로 추앙했듯 사부로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 기업 제국에서 스스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부로의 시선에서 미코시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릇을 던져버리고 의식을 데이터화해서 신으로 변하기 위해 대기하는 영혼을 모셔두는 성소였던 거죠. 아라사카의 구원받으세요 프로그램은 거창하게 영혼의 영생을 홍보하지만 사실 그 본질엔 새로운 육체, 즉 타인의 몸을 빼앗아 복귀할 때까지 영혼을 임시로 모셔두는 가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악마 엔딩에서 사부로는 아들 요리노부의 몸을 빼앗아 부활합니다. 이때 미코시는 사부로라는 지상의 신을 아들의 육체라는 새로운 가마로 옮겨준 진짜 신의 가마로서 작동한 셈입니다. 그러나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신성해 보일지라도 그 실상은 디지털 감옥에 불과했죠. 이미 죽었지만 미코시 내부에서 데이터로 남은 옛 동료 제키와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몇 마디 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 조각들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그저 제키의 흉내를 내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아라사카는 영혼을 구원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격체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소유하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악마 엔딩에서 자본과 종교가 뒤섞인 참상을 보여줬다면 태양 엔딩에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끝을 보여줍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부인은 마지막 전설이 되기 위해 혹은 진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치료의 단서를 얻기 위해 지구와 달 사이에 위치한 거대 우주 카지노 크리스탈 팰리스로 향합니다. 지름 2km가 넘는 이 초거대 우주선의 이름이 왜 크리스탈 팰리스일까요? 실제 역사 속 수정궁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축된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의 궁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의 부와 기술을 끌어모으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이 수정궁은 전 세계에서 모아온 보물들을 전시하며 이것이 인간이 구축한 자본과 기술의 신전이다 라고 외치는 상징이었죠. 사이버펑크는 이 신전을 우주공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구는 빈곤과 범죄,
방사능과 오염으로 썩어가고 있지만 우주에 떠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다르죠. 온갖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이 지상의 비극을 비웃으며 유흥을 즐기는 우주의 수정구. V는 바로 이 디스토피아의 가장 높은 성질을 털기 위해 마지막 임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딩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크리스탈 팰리스를 향해 날아가는 V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와 닮아있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추락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내리며 바다로 추락해 죽고 맙니다. 소울킬러를 거쳐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V의 남은 수명은 단 6개월. 녹아내리는 밀랍 날개를 달고 있는 셈이죠. 주변을 정리하거나 차분히 남은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V는 남은 삶을 태워 나이트시티 최고의 전설이라는 영광, 즉 태양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그가 카지노를 털어 살아남았을지, 방어 시스템에 산산조각 났을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것뿐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모두 태우며 뜨거운 태양 속에서 전설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머무는가? 앞서 다룬 미코시와 이카루스의 비극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기술이 인간의 몸과 의식을 데이터로 복사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사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은 게임 내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해온 두 가지 핵심 개념, 신체적 연속성과 심리적 연속성을 파헤쳐야 하죠. 우리가 보통 나는 나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연속성입니다. 쉽게 말해 내 육체와 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만 나라는 주장이죠. 이 입장에서 보면 몸이 바뀌거나 뇌가 파괴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죽은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내 신체가 어떻게 바뀌든 내 기억,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등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심리적 연속성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잠에 들면서 의식을 완전히 잃습니다. 대략 8시간 동안 내 의식은 꿈속에 잠겨 있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라? 내가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라며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바로 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소울킬러를 맡고 미코시에 갇혀있다가 깨어난 V나 조니 실버핸드도 정확히 똑같이 느낍니다. 조니는 50년 만에 칩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2023년 아라사카 타워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던 어제의 조니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봐도 신체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10년 전 내 몸을 구성하던 세포는 내 몸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우리가 스스로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기억과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고로 팔다리를 잃거나 장기 이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은 어떨까요? 자신의 과거나 관계, 추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사람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껍데기는 맞지만 예전에 그 사람은 없어. 결국 타인이 나를 인지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함의 핵심은 육체가 아니라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즉 심리적 연속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시각을 바꿔볼까요? 심리적 연속성이 그토록 완벽한 자아의 조건이라면 사이버펑크 속 소울킬러로 백업된 데이터 V는 정말로 진짜 V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유명한 사고 실험인 순간이동 장치의 역설입니다. 지구에 완벽한 순간이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로 내 몸을 분자 단위로 스캔한 뒤 완벽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1초 뒤 화성에 있는 수신기에서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자 배치를 가진 복제본을 만들죠. 화성에서 눈을 뜬 나는 지구에서의 기억, 오늘 아침 먹은 사과의 맛, 심지어 어릴 적 입은 흉터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100% 나라고 확신하죠. 심리적 연속성은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파괴된 원본의 나는 완벽하게 죽었죠. 화성에 존재하는 나는 고성능의 복제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소울킬러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미코시에 업로드한 부인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후 미코시 안에서 눈을 뜨거나 다시 육체로 들어간 부인은 그저 디지털 파일에 불과하죠. 제3자가 보기엔 예전의 부위와 똑같이 말하고 기억하니 그가 살아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나를 인지하는 기준은 심리적 연속성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조건은 결국 나 자신의 의식의 끊임없는 연속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사이버펑크 2077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이트시티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몸을 기계로 바꾸고 살아가죠. 몸을 사이버웨어로 바꾸고 뇌 속에 칩을 박아넣기도 합니다. 어차피 몸의 90% 이상을 기계로 바꾼 세상이라면 이미 신체의 연속성은 의미를 잃은 게 아닌가? 그럼 소울킬러도 전신 사이버웨어 개조의 연장선일 뿐인데 왜 이걸 비극적으로 다루지? 아, 그래서 기업이구나. 데이터가 된 인격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바로 데이터 조작의 위험성이죠. 알트 커닝햄은 원래 감정이 풍부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코시를 거쳐 데이터가 된 알트는 어땠나요? 오직 효율과 데이터만으로 움직이는 AI 인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전혀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울킬러로 추출된 데이터는 아라사카의 입맛대로 편집되거나 삭제되거나 성격이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조니의 기억에서 아라사카에 대한 분노를 삭제하고 사부로에 대한 충성심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진짜 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부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지도 모르죠. 내가 가진 기억이 자본에 의해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면 연속성조차 나를 증명하는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 게임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사이버펑크 2077이 보여주는 이 긴 비극은 자본주의의 극단에 도달한 세상에서 인간의 자아와 영혼마저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아라사카 사부로가 꿈꾼 디지털 영생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평범한 인간들은 하루하루 몸을 기계로 바꾸며 사이버 사이코가 되어 죽어가는데 오직 거대 기업의 지배층만이 남의 몸을 빼앗아 영원한 권력을 독점합니다. 기술은 인간에게 디지털 불멸이라는 선악과를 건네줍니다. 몸이 죽어도 내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해줄게. 넌 영원히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선악과를 받아드는 순간 나는 죽고 나를 대체하는 AI만이 남겨집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말하며 나의 모든 추억을 가진 AI가 내 자리를 대신한다면 죽어버린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삶을 완벽하게 빼앗긴 것일까요? 구원조차 상품이 되어버린 이 디스토피아 속에서 우리가 V의 해피엔딩을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